올여름 폭염으로 가축 119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농작물도 3,317헥타르가 상했습니다. 헥타르는 넓이를 재는 단위인데 1헥타르가 축구장 1개하고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3,000개가 넘는 밭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올 추석 장바구니는 통째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값이 통째로 오른 것이 아니라 오른 것과 내린 것으로 갈렸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는 추석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대책 자체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부가 이미 무엇을 풀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8일 아침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깁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였습니다. 회의 하나에 이름 3개가 붙은 것은 여러 회의를 한자리에서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안건은 6개였습니다. 중동전쟁 대응 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 방안,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네 번째 추석 민생안정대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오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방향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이 따로 있고 값이 어느 쪽으로 갈렸는지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4흘입니다.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추석까지 정확히 4주 남았습니다.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추석 3주 전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9일 발표한 폭염 피해 집계입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3,317헥타르였고 단감과 벼 피해가 컸습니다. 가축은 약 11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폐사는 병이나 더위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119만이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육 마리수와 견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돼지는 기르던 것의 0.6%, 육개는 0.8%, 산란개는 0.1%가 죽었습니다. 육개는 고기로 기르는 닭이고 산란개는 알을 낳는 닭입니다. 마리수는 크지만 비율로는 1% 안쪽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물건값이 평균 2.8%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6월에는 3.2%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0.4%포인트가 내려온 것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돌아왔습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달에 물가가 오히려 내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름값 상승세가 꺾였고 다른 하나는 농축산물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축산물 안정이라는 말 안에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농축산물 안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2.2% 내렸습니다. 반대로 축산물은 4.4% 올랐습니다. 같은 달 같은 장바구니 아닌데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오른 것입니다. 농산물은 밭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입니다. 축산물은 고기와 계란입니다.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채소는 자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몇 달이면 다시 심어 거둡니다. 그래서 날씨가 나빠도 다음 작기에 회복이 빠릅니다. 반면 소는 송아지에서 고기가 되기까지 2년 넘게 걸립니다. 한번 마리수가 줄면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값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내린 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월에 시금치는 21.3% 내렸습니다. 배추는 18.4%, 호박은 15.9%, 오이는 13.8%, 무는 10.8% 내렸습니다. 전부 지난해 7월과 견준 값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배추입니다. 배추는 추석 상차림과 김장의 중심 품목이라 값이 오를 때마다 뉴스가 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8% 넘게 내려 있습니다. 정부도 배추와 무는 저장해둔 물량이 넉넉하다고 봤습니다. 양파, 마늘, 애호박도 추석 출하를 목표로 심어둔 물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채소 쪽은 걱정을 덜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무엇일까요? 계란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유가 3개 겹쳤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기르는 소와 도축하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둘째, 소고기를 수입해오는 나라들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원화값이 내려가면 같은 고기를 사와도 원화로 치르는 돈이 늘어납니다. 안에서 줄고 밖에서도 줄었는데 사오는 값까지 비싸진 것입니다. 반대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안정됐습니다. 도매시장 공급을 늘렸고 알을 깨서 병아리를 얻는 종란을 수입해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기라도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미 풀어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대책과 별개로 8월에 이미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비축해둔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명태가 15,700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징어가 1,700톤, 고등어가 1,500톤, 갈치가 800톤, 조기가 200톤, 마른 멸치가 100톤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정확히 2만 톤이 됩니다.
명태 하나가 전체의 4분의 3을 넘습니다. 명태는 제사상과 국거리에 두루 쓰이는데 대부분 수입에 기대는 품목이라 정부가 미리 사서 쌓아두는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이 수산물은 언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공급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값은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합니다. 파는 곳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방출은 이미 나흘 전에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대책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명태나 고등어처럼 얼려서 오래 두는 생선이라면 지금 사두어도 추석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몰려고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 5,200톤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양입니다. 작황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작황은 농사가 잘 됐는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과는 추석 차례상과 선물 세트의 중심 품목이라 이 품목이 늘었다는 것은 값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앞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폭염 피해가 컸던 것은 단감과 벼였고 사과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여름을 지났는데 품목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올 추석은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내렸는지를 품목별로 봐야 하는 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물가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입니다.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3%로 올라간 것과 이어지는 안건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햇살론 공급을 늘립니다. 햇살론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올해 5.9조 원에서 내년 6.2조 원으로 늘립니다. 차이가 0.3조 원, 그러니까 3천억 원입니다. 둘째, 청년 미소금융의 대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2배입니다. 다만 이것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추석 대책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오늘 회의에서 방향은 이야기됐습니다. 명절 성수품과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수품은 명절에 많이 쓰이는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9월에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겠다고 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발표 예정인 내용입니다. 할인율이 몇 %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확정된 숫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방향만 잡아두고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첫째, 농활 상품권입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살 때 30%를 깎아주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1인 월 10만 원까지 살 수 있고 그러면 3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둘째,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종이로 된 것은 5% 싸게 월 50만 원까지, 앱에서 사는 디지털은 7% 싸게 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할인율은 올해 3월에 10%에서 7%로 줄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환급 행사입니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고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가져가면 1인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지금 할 일과 미룰 일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냉동 수산물입니다. 비축 물량이 이미 나와 있고 최대 40% 싸며 얼려두면 추석까지 갑니다. 채소도 지금 값이 내려 있습니다. 다만 오래 두지 못하니 미리 사기보다 값이 낮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반대로 미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 할인 행사가 걸릴 품목들입니다. 다음 주 발표에서 할인 대상과 한도가 정해지므로 그때 사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두면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농활 상품권은 월 한도가 있습니다. 8월 한도와 9월 한도는 따로 셉니다. 이번 달 안에 한 번,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폭염으로 가축 119만 마리가 죽고 농작물 3,317헥타르가 상했지만 7월 물가는 오히려 2.8%로 내려왔습니다. 값은 통째로 오른 것이 아니라 갈렸습니다. 농산물은 2.2% 내렸고 축산물은 4.4%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2만 톤을 이미 풀었고 추석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명절 물가를 하나의 덩어리로 걱정하던 방식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품목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살 것과 발표를 기다릴 것을 나누는 일이 남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분류가 오늘부터 할 일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 주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정오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얼마를 얼마나 받는지 정리하겠습니다.